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중반 미혼 여성입니다. 저희 언니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어요. 제가 언니를 책임져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빠르게 손절하고 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게 맞는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야기하기 전에 제 상황도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자취하며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언니는 부모님과 함께 지방에 있답니다. 제 나이 또래 지방 학생들이 인서울이 꾸민 애들이 많았거든요. 서울에 로망이 있는 학생들이 많았죠. 그래서 언니랑 저도 인서울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죠. 언니는 늘 너랑 둘이 같은 학교 들어가서 같은 집에서 살면 되겠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부모님도 서울로 보내주지 않겠느냐며. 그런데 현실적으로 언니는 인서울을 할 성적이 아니었고 수능치고 같은 지역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2년 후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며 학교를 수도권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언니랑 좀 소원해진 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언니가 뭐 하면서 살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대학 다닐 때도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충당해서 고향집에 돌아갈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그냥 휴학 없이 졸업을 했고요. 운 좋게 졸업과 동시에 서울에서 취업하게 되어 그대로 쭉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집에 대한 적이 그렇게 애틋하진 않은 편이에요. 제 나이대 사람들이 다 그렇듯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 없는 시간이 더 많았고요. 고등학교에서도 7교시까지 하고 9교시까지 야자에 독서실까지 다니다 보니 그냥 집은 잠을 자는 공간이었거든요. 뭐 대학 다니고 취직하고 정신없이 살면서는 더 그랬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언니가 자주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는 소위 말하는 욜로족이에요. 소원해진 약 10년의 시간 동안 언니는 욜로가 되었대요. 참고로 저는 인터넷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요. 사실 욜로족이 뭔지 잘 몰라요. 쭉 읽으시고 이건 욜로가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욜로족 분이 계신다면 미리 죄송하다고 사과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보는 언니는 이래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요. 언니의 일과는 이래요. 엄마가 밥 해주시면 밥 먹고 종일 늘어져서 자다가 그럴듯하게 식탁 차려서 SNS에 좀 올려주고 또 자고 그래요. 그러다 주말에는 싹 차려입고 하플 찾아가서 싹 사진 찍고 오고요. 그걸로 일주일 우려먹으면서 인스타 하고 있어요. 가끔 일은 하는데 단기 알바인 것 같아요. 단기 알바도 자주 하다 보니 불러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빠가 아시는 분 회사에 꽂아준 적이 있나 본데 여기가 직장이 좀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연금도 쌓이고 평생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지간한 사람이면 욕이나 하고 친구들이랑 술이나 먹고 그렇게 존버를 하잖아요. 요새 얼마나 취업이 힘들어요. 고학력 백수가 널린 세상인데요. 그런데 언니는 돈만 조금 모으더니 여행 간다고 그냥 일을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한 달 동안 라오스랑 태국 여행을 가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저는 제가 아는 저희 언니 아닌 줄요. 세상 돈 있는 부잣집 아가씨가 분은하게 호텔에서 묵으면서 마사지도 받고 길에서 구걸하는 아이들 찍어서 올리면서 허세독해 글 줄줄 써놓고 가관이에요 진짜. 그렇게 한 달 놀고 돌아오는데 모은 돈은 해외여행 가는데 전부 다 썼고요. 지금은 30대 중반의 나이에 모아둔 돈은 영원이라네요. 저랑 2살 차이인데 제가 생각해도 아직 철은 안 들 것 같네요. 남의 이야기라면 신경을 안 쓰겠지만 이게 또 식구니까요. 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니까 식구대로 케어하면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고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요새 부쩍 저한테 연락이 온다고 했잖아요. 서울에 올라와서 일주일씩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자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은근히 저한테 돈을 요구하곤 했어요. 큰 돈은 아니에요. 뭐 사 먹게 10만 원만, 5만 원만. 그래도 서울에서 월세 내고 밥 먹고 차비 내고 하면 돈을 모으는 것도 빠듯한 저인데
남들에겐 돈 10만 원이 우습겠지만 사실 그게 시도 때도 없이 나가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도 언니니까 불편하게 그럴 것 없다 싶어서 가만히 있었죠. 사이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싫지만 좋은 이상한 느낌적인 느낌? 뭐 어느 날 둘이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맥주 한잔 한 김에 언니랑 농담처럼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언니, 그럼 나중에 뭐 해서 먹고 살 거야? 나? 그냥 살아야지. 뭐 농사 지어서 풀 뜯어 먹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희죽 웃더니 본인 인스타 팔로워 수가 좀 되는데 안 되면 그 계정 이용해서 뭘 좀 팔면 된대요. 지금도 뭐 화장품 이런 건 깨작깨작 선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창문에 붙어서 셀카 찍고 있어요. 제가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런데 왜 저런 사람들한테 저런 걸 선물로 주고 하나 싶긴 했는데 SNS는 또 언니를 따르는 사람이 좀 되니 그럼 홍보 효과가 있나 보다 싶었죠. 그리고 또 있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요새 워낙 남들 다 힘들다 보니 욜로 하면 골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말해줬어요. 그날도 저희 집에서 뒹굴면서 돈 10만 원을 가져간 날이었어요. 언니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는데? 솔직히 뼈를 좀 담긴 했죠. 근데 언니 단박에 그러는데요. 나는 욜로 하다 빨리 죽을 거야. 네, 언니는 그냥 욜로 하다가 빨리 죽을 거래요. 이어지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아니면 너랑 같이 살지 뭐. 너 결혼할 거 아니잖아? 와우, 네. 순간 얘의 욜로 인생을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욜로라는 게 돈을 본인이 열심히 벌어서 그 돈을 즐기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욜로도 돈 있어야 하는 거 아니지? 제가 지금 미혼이긴 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긴 한데 그건 자발적으로 비혼을 하는 거지 늙어서 언니 수발 들려고 인력을 비축하는 중이 아니잖아요. 작고 귀여운 제 통장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더 황당한 거 지방에서 엄마 아빠 자기가 모셨으니까 돌아가시면 지방에 있는 집은 자기 거라는데 얘가 정말 돌았나 싶고 그랬거든요. 저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어릴 때 결혼하셔서 지금 아주 정정하시고 지병도 없으셔요. 대체 뭘 노리고 있는 건지. 사실 제가 자식은 없지만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저희 개인님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대도 오만정이 떨어지고 천년의 사랑이 식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뭐 가족이고 자주 와봤자 한 달에 2번이고 방도 남고 지방집이 KTX로 2시간 좀 안 걸리거든요. 와도 자기가 뭐 알아서 놀고 먹고 자고 하고 강아지도 봐줘서 가끔 산책도 시켜주고 하길래 그냥 참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뒀는데요. 얼마 전에 이 일이 터졌어요. 제가 반차가 있는 회사에 다니는데 한 달에 반차 2개를 다 소진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계산을 잘못해서 반차를 하나 더 써야 하길래 그걸 급하게 써서 집에 들어갔어요. 저희 집 개님이랑 언니랑 데리고 마당에 있는 액 하나 갈까 하고요. 집에 가서 번호키를 누르는데 삑삑삑삑 띠리릭 딱 문을 여는데 안에서 엄청 쾅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언니! 외치면서 들어갔죠. 근데 안에 초면인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 방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헐벗은 상태로요. TMI 말씀드리자면 초록 팬티를 입고 바지를 끼어입고 계시더라고요. 순간 이게 뭐지 싶어서 소리를 빽 질렀는데 언니가 침대에서 부스럭거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친아 뭐야.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평소에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뚜껑이 딱 열리니까 입에서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강아지도 안 보여서 미친 듯이 찾아다녔는데 이 언니라는 년 살라고 비워줬던 방에 넣어놓고 문 닫아놓은 거 있죠? 저는 언니보다 강아지가 우선인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인간 같아 인간 취급을 하죠. 저희 강아지 안고 방에 돌아갔더니 그 남자가 옷 다 입고 있어서 꺼지라고 쫓아내고 언니한테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처음엔 지가 뭘 잘했다고 저한테 오히려 파르륵 하더니 제가 눈 뒤집혀서 지랄지랄 하고 나니 깨갱하더라고요. 전형적인 강약약 강인가 보네요 저희 언니. 그리고 듣다 보니 대박이었어요 저희 언니. 욜로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늘 집에만 붙어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서울에 공부하러 올라왔대요.
뭘 공부하느냐 했더니 무슨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딱 들어보니까 다단계더라고요. 지방 사람이면 원래 합숙을 시켜주는데 자기는 남들이랑 같이 잠 못 자서 식구인 제 집에 살기로 하고 올라온 거래요. 이걸 뭐 열심히 살려고 했다고 해야 하는지 그게 아닌지. 그리고 들여놨던 남자는 본인의 멘토라네요. 좋은 이야기도 계속 듣고 너무 듬직한 사람이래요. 공부하는 마케팅 장소에서 서로 사귀는 건 다른 팀원들에게 본의 안 될 것 같아 본의 아니게 제 집에 들여놨대요. 자기가 자는 방은 침대가 없이 토퍼만 하나 사줬거든요. 그래서 제 방에서 좀 쉬고 있었다네요. 하하하하. 보니까 다단계에서 윈라인인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SNS에서 선물 들어왔다는 샴푸니 스킨케어 종류도 본인이 다단계에서 구입을 한 제품들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넣는 돈이며 물건 어떻게 산 거야? 네, 대출 받았답니다. 변변한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대출을 받았나 싶었는데 예전에 회사 잠깐 다녔을 때 만들어놨던 카드로 카드론을 받았다네요. 미친년. 다시 말하지만 저는 평소 욕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욕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아니야, 이건 정말 성공하는 사업이고 그럼 너랑 다 같이 부자 될 수 있어. 저 오빠가 저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울고불고 하는데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저 부엌 가서 무쇠 펜 가지고 나왔어요. 일단 언니 휴대폰을 쾅쾅 쳐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폭력이 좋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또 연락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온 짐 캐리어에 다 때려박고 바로 택시 불러서 언니 끌고 바로 지방으로 내려갔네요. 다행히 저희 강아지 종종 봐주는 동네 친구가 요새 백수거든요. 도움을 좀 받았죠. 언니가 얌전히 따라왔나 궁금하실 거예요. 네, 얌전히 따라왔어요. 제가 얌전히 따라가면 네가 카드론 써서 다단계 한다는 이야기만 이럴 거고 네가 발광하면 내 집에서 남자친구랑 뒹구고 있었던 것도 다 물어볼 거다. 협박을 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 집으로 가서 있는 대로 다 일러 바쳤어요. 부모님은 기겁을 하셨죠. 언니는 서울 갔다 올 때마다 선물이라며 화장품이며 영양제면 챙기고 우리가 치킨을 먹었니 어디를 갔니 되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매끼리 사이가 좋게 지낸다 하고 흐뭇하게 계셨는데 들고 왔던 것들이 돈 없는 다 큰 딸이 다단계에 빠져서 셀프로 구한 피 같은 제품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빚은 얼마니? 아빠 얼굴이 신호등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애써서 목소리는 침착하게 내시더라고요. 이러다가 아빠가 빚 갚아줄 것 같다. 그럼 저녀는 평생 정신 못 차린다. 그럼 나중엔 저 화상이 내 책임이 된다. 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엄마 아빠 죽으면 언니가 이 집 자기 거란다. 내가 그냥 웃고 넘겼는데 진짜 언니가 엄마 아빠 죽을란 말 기다리나 싶어서 손이 떨린다. 빚? 지금 카드로 써서 다 돌려막고 있단다. 소리를 질렀죠. 뭐 내 책임에 이게 왜 걸렸는지 아냐고. 내 집에서 이상한 남자 끌어들여서 침대에서 자빠져 자고 있더라. 뻑 질렀어요. 드디어 아빠 얼굴이 새파래지고 엄마 얼굴은 시뻘개져서 언니 뒤통수를 팍 때리더라고요. 여기서 또 변명하자면 저희는 맞고 자란 적이 없어요. 뭐 저도 저희 언니는 좀 맞으면서 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그 다음은 뭐 저 멍청한 자매 때문에 제가 연차 쓰기는 싫고 부모님이 초주금 되신 걸 보니 좀 양심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니 처분은 엄마 아빠한테 맡겨놓고 밤차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언니 휴대폰 없애고 부모님 감시하에 회사 집만 반복하고 있어요. 엄마가 외삼촌한테 부탁해서 외삼촌 회사에 언니를 맡겼거든요. 월급도 언니 명의 통장 엄마가 관리하는 걸로 해서 언니 빚 다 갚을 때까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살아야 된대요. 외삼촌한테 이야기해서 배움카드 만들어서 지금 회계 배우고 있다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좀 착실한가 봐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사람 인성 잘 안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성인 되고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먹고 이번에 언니를 손절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부모님이 지금은 케어를 하시지만 나중에 저 짐덩이가 어떤 사고를 칠지. 어쨌든 풀어놓고 나니 조금 마음이 풀리네요. 참고로 저희 집 친구류는 언니 내려보내고 나서 싹 다 버리고 이케아 가서 저렴하고 예쁜 걸로 바꿔버렸어요. 마음 같아선 아주 이사도 하고 싶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